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2019년도 1월도 모두 마감됐죠. 1월 상승장 상당히 강세장 나왔는데 1월 5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FOM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9일, 30일 양일간 FOMC 열렸는데, 자, 기준금리는 역시 뭐 동결은 당연했던 결과죠.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것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고 연준 위원들이 어떤 정책을 올해 이끌고 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상당히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성명서 내용을 보면 단골 문구였던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아예 삭제됐고요. 자,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이라는 비페이션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한 차례 수준 상반기 금리 동결,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 전망되고 있고,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않는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MC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 뭐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모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타 면제라고 하는데, 자, 23개 사업에 24조 원 규모의 발표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대부분이 SOC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SOC 부문에서 예타 면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도 이번에 워싱턴에서 30일, 31일간 열렸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중국에서 미국의 수입품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완전히 무역 협상이 종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90일간 자, 관세 전쟁이 지금 유예되고 있는데 마감일이 3월 1일이죠. 그래서 3월 1일까지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베트남 다낭에서 2월 말 3월 초경에 지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같이 베트남에서 한 번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일단 3월 1일까지 어떻게든 네, 협상을 마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제역이 발생했죠. 구제역 발생하고 확진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조금씩 또 계속 확산되는 모습. 최근에 뭐 홍역 문제도 있고 뭐 신종플루 이쪽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다 지금 구제역까지 확진되고 확산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쪽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 상당히 많았죠. 2월 27일인가요? 2월 말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자,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정치권 이슈 있었고요. 지금 여당인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드루킹 관련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자, 1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형이 나오면서 구속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자, 뭐 성희롱 성폭행 뭐 이쪽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또 징역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상당히 시끄러운 모습이죠. 여당의 뭐 잠룡들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좀 굵직한 인사들의 정치권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설 앞두고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이후에도 또 정치권 움직임들 계속 나올 것이고요. 아직 총선까지는 뭐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정치권 이슈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FOMC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메시지 나오면서 네, 환율 일부 하락했습니다. 1110원대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 내려와 있고요. 자, 달러 약세 보이면서 국제유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도 역시 상승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조금 안 되게 한 0.8%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1월달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졌죠. 1월 첫 주에 바닥 찍고 나서 지금 한 4주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제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IT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가 상당히 강한데 일단은 뭐 일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따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예타 면제 발표된 SOC 관련된 부분이 많고, 자, 이쪽에 특히 건설 시멘트 쪽이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받은 것 플러스 남북 경협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시멘트 이쪽 업종, 그 다음에 뭐 철도 도로 관련된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희 설 연휴, 구정 연휴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휴장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만 지금 저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열리는데 일단은 월, 화, 수 저희 휴장하더라도 또 글로벌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차트 한번 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나서 4주 동안 1월 4주 동안 좀 쉬지 않고 올라왔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선들을 좀 계속 뚫고 올라갔는데 자, 일봉으로 잠깐 보면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선을 그어 보면 주요 저항선들을 다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지점 한번 쉬고서 살짝 한 이틀 쉬고 올라왔고요. 자, 지난주에 또 여기 갭으로 밀렸던 구간도 살짝 맞고 하루 정도 쉬더니 바로 올라왔고 지금 그 다음은 이제 갭을 메꿨습니다. 갭을 완전히 메꿨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진짜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지금 시장 추세가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빠르게 10% 이상 끌어올렸는데 자, 갭을 이제 다 메꿨습니다. 갭이라는 것이 보통 언젠가는 메꿔지기 마련인데 단시간에 메꿔진 만큼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한 2100 초반, 2100 초중반 정도까지는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자, 설 연휴 동안 만약에 글로벌 증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인다면 설 연휴 이후에는 국내 증시 일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 2주 전 요 자리, 그 다음에 지난주 요 자리, 이번 주는 또 요 자리 지금 일주일마다 저항선 하나씩 깨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저는 매번 누누이 자, 저항을 만나는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 비중 줄이고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시장 예측한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빗나가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거쳐야지만 결국에는 대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어떻게든 조정이 나올 것인데 조정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아쉬운 움직임이죠. 네,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선을 좀 그어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뭐 강하지 못합니다. 여기를 지금 전 고점 자리를 살짝 올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코스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자리 한 750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자, 코스닥은 여기까지 좀 더 올라와주면 좋겠죠. 여기 뚫은 만큼 좀 더 상승 한 30포인트 정도 한 5% 정도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뭐 IT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건설이나 뭐 시멘트 등 전통적인 코스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 상당히 강한데 또 제약 바이오나 이쪽 섹터에 또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 또 한 번씩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스닥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쉰다면 코스닥도 쉬겠지만 그간 IT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IT가 좀 크게 놀릴 때 오히려 제약 바이오 같이 또 개별 종목들 뭐 이런 섹터들이 또 갈 수 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조금 분산을 해서 섹터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해놓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 이제 2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2월 월봉 나왔는데, 자, 1월 달에, 네, 1월 달에만 코스피가 8% 올랐네요. 8% 올랐고,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삼성전자가 1월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9%. 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자, 18%입니다. 삼성전자가 18%,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3.6%, 요게 한 22%,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한 24에서 25% 정도 되니까, 자, 4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19% 올랐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보면, SK하이닉스도 22%, 전체적으로 20% 정도 올랐다고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시장을 뭐 5%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섹터들 크게 재미 못 봤습니다. IT 요 두 종목 올랐으면 다른 IT 뭐 부품주들, 소재주들도 많이 올랐을 테니까, 자, 일단 IT 반도체 위주로 1월 강세장 나왔고, 자, 2월 뭐 3월 이때는 이제 IT 반도체 좀 쉬어갈 때 다른 섹터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잘 갈 수 있는 분야로 좀 더 분산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설 연휴 이후에 2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후에 2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는 또 옵션 만기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설 연휴에 어떻게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좀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 진행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주말 방송으로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